연준이 FOMC 때 금리를 올려. 그럼 채권 가격은 어떻게 된다? 반대로 하락하죠. 미국 재무부가 그렇게 원하던 미국 국채를 많이 팔게끔 가격을 조정해 준다면 코인 이슈가 7월 27일 미국의 25bp 금리 인상을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이제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미국 국채 장중 폭락 2년물 최고치 5.12%, 옐런 방중 선물인가? 지금 보시면 미국의 2년물 국채 금리가 16년 내 최고인 장중 5.14%를 돌파했습니다. 요게 2007년도 이후에 전고점을 돌파했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4%가 돌파됐어. 자, 우리 작년에 배웠던 분들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지금 우리 그 가족으로 따졌을 때 제일 큰 맏형이 누구다? 전세계 자산시장을 가족으로 비유를 해볼게요. 제일 큰 맏형이 누구고 두 번째 형, 세 번째 형 누구다? 제일 큰 맏형이 채권. 등치가 제일 크니까. 기본 거래 단위가 몇 조, 몇백 조, 몇십 조 뒤집어집니다. 그 다음에 둘째 형이 주식. 그리고 세 번째 작은 형이 코인. 우리가 이렇게 배웠었죠. 온 집안이 화목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하려면 맏형이 어때야 돼요? 행복하고 너무 좋아야 돼. 근데 맏형이 막 흔들려. 그럼 당연히 둘째, 셋째 흔들리겠죠. 자, 보세요. 지금 미 국채 장중 폭락 2년물 최고 5.12%. 미국 국채 금리가 다시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근 2년 동안 미국 국채 금리가 미친 듯이 오르면서 어땠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작년 4월 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조지 소로스가 조지 소로스가 아니죠. 채권한 건들락이 막 건들건들대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 비트코인 사라. 채권 시장 뭐 이렇게 없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낫다. 기억나시는 분? 그때 국채 금리가 미친 듯이 튀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니까. 그때 우리 주식이나 코인 시장 어땠죠? 자, 올해 상반기 국채 금리가 다시 한번 튀었죠. 미국의 은행들이 어떻게 됐나요? 이번 연도 상반기에. 미국의 은행들이 흔들렸죠. 국채 금리가 오르면서 어떻게 됐다? 작년 연말에 달러가 초강세였어. 달러가 제일 컸을 때, 강세였을 때 영국에 뭐가 터졌죠? 영국에 이게 터졌어. 연기금. 국채 금리가 튀니까 막 전세계 금융시장이 혼란스러워. 은행이 무너지고, 그리고 막 전쟁이 벌어지면서 물가가 미친듯이 급등하고, 당연히 맏형이 막 흔들흔들 하니까 당연히 두 번째, 세 번째도 정신을 못 차려. 채권이 불안정하고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상승한다는 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주식이 됐던 코인이 됐던 불안정하고 혼란스럽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코인 이슈가 얼마 전에 제니 옐런 누님이 은행 합병할 수 있다. 근데 안심해라. 우리가 보호해줄게. 라는 인터뷰를 했었죠. 그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올해 하반기 아니면 내년 상반기에 다시 은행권 이런 뱅크런 이슈들이 나올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거 잘 기억 잘하세요. 그거. 자, 지금 제니 옐런 그 미국의 재무부 장관 제니 옐런 누님이 여기에 있어. 어디에 있을까? 중국 맞죠. 자, 미국 재무장관 제니 옐런 누님이 지금 중국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에 들어간 이유가 뭘까? 어떤 얘기를 하러 갔을 확률이 높을까? 야, 우리 좀 더 싸워볼까? 도발? 아니면 우리 좀 친하게 지내자. 회유? 화해? 바이든 정권은 알아. 뭐를 알아요? 이미 지난 트럼프 정부 때 연임을 못했던 이유를 알아. 트럼프가 연임을 왜 못했을까? 중국과 관세 전쟁을 터뜨리면서 미국 농민들의 표심을 못 살렸죠. 못 받았다는 겁니다. 왜?
관세가 너무 높으니까 미국산 농산물들, 식품들, 식량들 사줄 사람이 없네? 중국이 사줘야 되는데? 최대 소비 국가가? 미국 농민들의 표심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바이든 정부는 제니 옐런 누님이랑 생각을 해. 아, 한 가지 깨달았어. 내년 대선에서 당선이 되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전쟁, 차이나 베이싱도 좋지만 표면적으로 앞에서는 중국 때리고 중국 안 된다, 우리가 1등이다, 퍼스트 아메리카를 내세우고 강조하지만 뒤에서는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고 수입 수출 더 증가시키고, 그리고 만약에 뭐 기술이나 이런 것들 바로 못 들어가 멕시코나 베트남이나 한국이나 관세 요충지를 통해서 들어가. 수입 수출도 마찬가지고. 기업인들 테슬라 CEO, 애플 CEO, 구글 CEO 다 보내 중국에. 정부는 아니지만 우리는 잘하겠대. 서로 사이좋게 지내. 어떻게 보면 화전양면 전술이죠. 북한이 잘하는. 요런 전략을 펼쳐야겠다. 그렇기 때문에 제니 옐런 누님이 지금 중국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요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국채금리가 이렇게 쭉 오르니까 중국에서 어떤 그 분석하시는 분이 화전양면 전술을 했대. 수많은 미국 국채를 갖고 있는 중국이 제니 옐런 누님이 왔을 때 앞에서는 이렇게 막 좋게 받아들이면서 뒤에서는 미국 국채를 던지면서 채권 가격을 막 떨어뜨린 다음에 우리 막 위세를 보여주자, 막 과시를 했대. 이거는 뭐 검증이 안 된 거니까 이런 의견도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제니 옐런 누님이 중국에 가서 했을 얘기 중에 하나가 뭐가 있겠냐, 무슨 말을 하러 갔겠냐, 그게 중요하겠죠. 뭐 여러 가지 우리는 뭐 디커플링 되기 싫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좋은 얘기를 하러 갔겠지만 그 얘기들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미국 국채겠어. 국채겠죠. 미국 국채. 우리 미국 국채 좀 사줘. 이 얘기가 아니라면 만약에 너네 지금 중국이 지금 미국 국채 계속 던지고 있다며, 그만 좀 던져봐. 갖고 있어봐. 회유를 하러 갈 수도 있겠죠. 그럼 우리 반도체 기술이나 이런 것들 기술 좀 이전해 줄게. 허용해 줄게. 관세 이런 것들 좀 서로 낮춰 줄게.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미국 국채를 구매를 유도하던가 아니면 중국 같은 경우는 고율 관세라던가 반도체 압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완화하는 것을 원하던가 둘 중에 하나인데, 자 이제 사항을 보세요. 다 연결되는 겁니다. 자, 우리 얼마 전에 미국 대형은행 JP모건, 웰스파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미국에 있는 대형은행들이 자본 비율을 20% 상향해야 된다는 얘기를 배웠을 겁니다. 자본 비율 20%를 상향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은행들이 갖고 있는 자본 비율을 자본을 20% 더 늘려야 돼. 그럼 현금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미국 국민들한테 책임을 전가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대출 금리를 올려서 수입을 더 늘려서 그 돈으로 자본 비율을 올리는 거야. 자, 그러면 미국 대형 은행들이 자본 비율을 20% 상향시키는데 어떠한 자산으로 갖고 있을까? 미국 은행들이 이걸로 20% 더 상향시키겠지. 이걸로 갖고 있겠지. 김도현님, 국채. 그렇죠. 미국 국채입니다. 그러면 재무부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미국 대형은행들 자본 비율 20% 상향시켜야 된다. 은행권들 안전하게 하려면 재무부 제니 옐런 누님이 리저브 은행들도 합병이 돼야 되고, 이런 애들 좀 무너질 것 같은 것들 합병시키고 대형은행들도 자본 비율을 20% 높여야 돼. 그러면 우리 재무부가 찍어낸 국채를 20% 상향된 것만큼 가져가, 사가. 미국 국채 사가. 그 얘기입니다. 첫 번째. 자, 우리 스테이블코인 발행 업체들 지금 준비금 뭘로 구성이 되어 있죠? 뉴욕시에서 스테이블코인 지침 가이드 4가지가 나왔는데 준비금을 뭘로 구성한다? 미국 단기 국채입니다. 그럼 스테이블코인을 찍으면 찍을수록 미국 국채를 사야 될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 자, 일본이 지금 금리를 동결하고 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금리를 지금 인상해도 돼. 오히려 인상하는 게 좋아. 왜?
수많은 외환 자금들이 일본 시장으로 들어오게 하려면은 여기서 금리를 조금 올린다면 어떻게 돼요? 일본이 그동안 엔화도 저렴했는데 금리를 또 올려? 매력적이네. 기존에는 일본이 소비도 없었고 부동산 시장도 죽어 있었고 증시도 죽었고 금리를 올릴 수 없는 상황이었어. 근데 지금은 금리를 충분히 올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올려도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일본은 금리를 올리지 않는 이유가 뭘까? 미국과 공조하는 국가라 말씀드렸죠. 일본의 금리 인상 시점을 코인이슈가 언제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미국의 금리 인상이 동결될 때, 금리를 인하할 때, 그만 금리를 올릴 때,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끝났을 때 일본이 올릴 거다. 왜? 자, 보세요. 미국도 금리를 올리고 일본도 금리를 올려. 그러면 전 세계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사주고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일본이 미국 국채를 사줄 수 있나요? 자, 쉽게 생각해 볼게요. 미국 국채를 국채 금리를 올려. 일본도 국채 금리 올려. 굳이 일본에서 미국 국채를 살까? 사줄 필요 있을까? 사줄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본은 미국이 국채 금리 올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미국 국채를 사주고 나중에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 미국이 금리를 내릴 때 채권 가격이 올라가죠. 그때 국채 금리를 일부분 분할 익절하던가 아니면 일본이 금리를 들어 올릴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서로 지금 미국과 일본이 이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미국 국채에 저렴하게 담았던 채권 투자자들은 익절해놓고 일본 시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일본이 금리를 동결하고 있는 이유는 뭐다? 미국 재무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사주기 위해서도 일부분 이유가 있다. 자, 다시 돌아가 볼게요. 대형은행 자본비율 20% 상향. 이거 해서 뭐 사라는 거예요? 미국 국채 사. 첫 번째,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체 준비금. 이거 찍는 만큼 뭐 있어야 돼요? 미국 국채. 두 번째, 일본 금리 동결. 금리 인상할 필요 없어. 지금 금리 동결해. 왜? 미국 국채 사줘야 되니까. 재무부가 발행하는 국채 사줘야 되니까. 세 번째. 자, 네 번째. 제니 옐런 누님이 중국 갔어. 뭐를 원하는 거예요? 미국 국채 사줘. 자, 봐라. 한 달 전까지만 하던 우리 막 불안하고 경제 TV 막 정치 방송 틀면은 부채 한도 협상 안 된다고 막 망한다고 그렇게 위험했던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이 성공적으로 끝났어. 우리 부채 한도 상향돼서 재무부 지금 국채 미친 듯이 찍고 있어. 근데 사줄 사람이 없네. 지금 전 세계 글로벌 국가들이 금리를 올리고 있고 긴축을 하고 있어. 시장의 유동성이 한정적이야. 근데 그 돈으로 어떻게 해요? 국채를 못 사줘. 그러면 미국 재무부도 고민일 겁니다. 국채를 사줄 사람이 필요해. 이해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은행들 자본비율 20% 상향 때리고 스테이블코인 요거 국채로 묶어버리고 일본의 금리 동결까지. 거기다가 중국 너네 국채 던지지 말고 좀 사줘라. 원하는 게 뭐야? 얘기해봐. 자, 그러면 보세요. 이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코인 이슈가 왜 7월 27일 금리 인상 안 할 겁니다. 5월달이 마지막 금리 인상일 겁니다. 지금까지 거의 한 2달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뷰를 바꿨습니다. 7월 27일 날 3주 뒤에 FOMC 금리 인상 25bp 할 가능성 굉장히 높아요. 자, 왜 그런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미국 정부가 연준 위원 제롬 파월 연준 의장한테 전화를 해. 야, 지금 우리가 재무부 국채 발행 한도 부채 한도 상향해가지고 지금 국채를 발행하고 있는데 너네들이 채권을 좀 더 많이 팔 수 있게끔 좀 이렇게 도와줘야 되지 않겠니? 파월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하다가 대답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7월 27일 날 금리 인상 해드릴게요. 25bp 금리 인상이 들어가면 채권 가격은 어떻게 되죠? 연준이 FOMC 때 금리를 올려. 그럼 채권 가격은 어떻게 된다? 반대로 하락하죠.
미국 재무부가 그렇게 원하던 미국 국채를 많이 팔게끔 가격을 조정해 준다면 어떻게 될까? 지금 제니 옐런 누님이 중국에 가서 우리 미국 국채 좀 한번 사줄래? 가격 7월 말에 알지? 좀 더 조정될 거야. 그리고 나서 나중에 금리 인하하면 채권 가격 뛰니까 그때 분할로 익절하면 알지? 쑥 들어가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러기 위해서는 연준도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명분이 너무 분명해. 왜? 7월달 나오는 ADP 민간 고용지표, 그리고 비노고용지표,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PMI 서비스업 지표, 이러한 다양한 지표들이 너무나도 좋아. 만약에 지표가 너무 안 좋은데 금리를 올렸다? 욕 뒤집어지게 먹겠죠. 근데 지표가 너무 좋으니까 물가가 아직 안 떨어진 것 같아. 명분도 있어.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명분도 생겼고 정부의 압박도 있어. 그러면 25bp 금리 인상 간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제 좀 퍼즐이 맞춰지시나요? 요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연준이 금리를 올립니다. 25bp를 올립니다. 올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이게 다 퍼즐이 다 맞춰져. 연결이야. 다 원래 저렇게 접근합니다. 자, 국채금리가 흔들리고 국채금리가 폭등하면 코인이슈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전세계 자산시장이 흔들린다. 금융시장이 흔들린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국채금리가 폭등하고 국채금리가 변동성이 심하면 당연히 둘째형, 셋째형도 불안정해. 그럼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주식, 코인 시장도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자, 제니 옐런 누님이 뭐라 그랬어요? 은행들 합병할 수도 있습니다. 은행들 합병할 때 언제 나왔죠? 은행들이 막 흔들렸어. 올해 상반기에 나왔죠. 올해 상반기에 국채금리 어땠죠? 국채금리 높았습니다. 달러 강세가 다시 나왔죠. 그때 은행이 다시 흔들렸어요. 이번 연도 하반기, 내년 상반기 제니 옐런 누님이 말했던 은행 합병 가능성, 말이 좋아 은행 합병이지 리저브 은행들 흔들린다는 겁니다. 만약에 연준에서 금리를 올려? 그러면 물론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경제 체력이 있다는 것도 맞겠지만 반대로 은행권 부실이 다시 한번 터질 수 있다. 그리고 또 뭐도 터질 수 있나요? 작년 10월 달에 영국에서 연기금이 흔들렸죠. 자, 연기금이 왜 흔들렸나요? 잘하고 있었어. 뭐 무슨 스캠에 투자를 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안전한 미국 국채, 영국 국채 담고 있었는데 걔네가 흔들렸어. 왜? 금리가 올라가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졌어. 그러면 내가 연기금이야. 영국 연기금인데 영국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연기금이 100억 달러의 미국 국채를 갖고 있었는데 국채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 60억 달러로 떨어졌어. 100억 달러 갖고 있던 게 60억 달러밖에 없네. 나중에 노후연금 어떻게 줄 건데? 이게 은행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예치된 거는 200억, 300억 넣어놨는데 자산이 어떻게 돼요? 국채가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서 흔들렸죠. 이런 경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은행권이 무너지면 유럽에 있는 은행이 제일 먼저 타격을 입게 될 겁니다. 우리가 배웠던 뭐 코코본드, 유럽 은행권, 10년 동안 제로금리로 인한 투자, 이런 것들이 다 얽히고 설켜서. 그리고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하면 어떻게 될 수 있다? 앞으로 금리 인하가 나오는 건 무조건 나옵니다. 올해가 됐던 내년이 됐던 미국의 금리 인하는 무조건 나올 건데 그 금리 인하 이유가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될 건지 아니면 미국을 제외한 신흥 국가들, 중국도 있고 홍콩도 있고 뭐 또 누가 있어? 뭐 스리랑카도 있을 거고 뭐 말레이시아도 있을 거고 다른 국가들로부터 시작해서 터지고 쓰리 쿠션으로 미국을 때리는, 상업용 부동산을 때리는 이러한 움직임들로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상황으로 어떠한 것들이 미국을 때릴지 모릅니다. 그리고 경기가 어떻게 무너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채금리가 이렇게 올라간 거는 물론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리 자산 시장에는 절대 좋지 않다. 절대 좋지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